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냉장고 문을 여는 김종수 어르신. 30년 넘게 해온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찬 우유 한 잔에 바나나 하나, 그리고 간단한 비타민 알약 하나를 털어넣는 일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위산 역류로 식도에 염증이 생기고 약 성분이 위에 자극을 줬다고 하더군요. 종수 어르신은 말합니다. 좋은 줄만 알았지.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지. 이처럼 건강을 챙긴다는 마음으로 먹은 아침 음식이 오히려 위를 상하게 하고 간에 부담을 주며 심지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 공복은 밤새 위장이 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하루의 건강 상태가 좌우될 수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 내주셔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음식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노년층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바나나입니다. 달고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된다고 알려진 바나나, 많은 분들이 아침에 즐겨 드시죠. 그런데 바나나에는 마그네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공복에 섭취할 경우 혈중 마그네슘 농도를 갑자기 높여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본 후생 노동성 자료에서도 고령자의 아침 바나나 섭취는 신중해야 한다는 권고가 있을 정도죠. 두 번째는 바로 요플레나 달콤한 요구르트입니다. 장에 좋다고 알려진 유산균 제품들, 그런데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위산의 유산균이 대부분 사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중에 파는 달콤한 요플레는 당분이 너무 높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시킬 수 있어 당뇨 전 단계의 어르신들에겐 아주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식후에 먹어야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 당 흡수도 완화됩니다. 세 번째는 커피입니다. 아침엔 무조건 커피 한 잔이야 하시는 분들 많지요?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위벽을 자극하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중장년층에게는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엔 반드시 빵 한 조각이라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공복 커피의 위험성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음식들 따로 보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입니다. 그러나 언제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공복 상태의 위와 심장은 생각보다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위에 직접 닿는 음식 하나가 하루를 좌우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을 위해 좋은 걸 먹는 것보다 나쁜 걸 피하는 것이 먼저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침 공복에 커피, 바나나, 요플레가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들으셨을 때 무얼 먹어야 하나 고민되셨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엔 반대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이로운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어떤 순서로 먹는 게 위에 부담을 덜 주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미지근한 물입니다. 아니, 음식도 아니고 물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은 위장에 시동을 거는 가장 부드러운 방법입니다. 밤새 체내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이 끈적해져 있는 상태에서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위 점막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이나 소량의 천일염을 넣으면 전해질 균형에도 도움이 되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는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하지만 기름에 부치거나 볶은 달걀보다는 삶은 형태가 위에 부담이 덜합니다. 공복에 단백질을 공급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위산 분비도 적절히 유도되어 소화관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데 좋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아침에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에서도 단백질 중심의 아침이 노년 건강 유지에 유익하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추천은 오트밀 혹은 귀리죽입니다. 요즘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유가 분명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고 공복에 먹으면 천천히 소화되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거든요.
또한 수용성 섬유인 베타글루칸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씹는 것이 힘들어 죽 형태로 드시는 분들에게는 꿀이나 견과류를 약간 넣어 풍미를 살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릴게요. 공복 아침 식사는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급하게 식사하는데 이것이 위장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물 또는 미지근한 차 한 잔으로 위장을 깨운다. 부드러운 단백질, 삶은 달걀, 두부로 첫 포문을 연다. 이후 곡류 기반 식사나 밥, 오트밀, 감자 등으로 넘어간다. 위가 빈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찬 음식, 당이 높은 음식,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오면 몸이 놀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 순서와 조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 중 위가 약해서 아침을 못 먹어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가 약한 게 아니라 아침에 갑자기 기름진 음식이나 커피만 드셔서 위가 화를 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복에 맞는 음식으로 습관을 바꾸면 위염, 속쓰림, 어지럼증, 무기력까지 많은 증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건강을 챙기겠다고 알약부터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비타민C, 오메가3, 루테인까지 다 챙겼다. 하지만 그렇게 공복에 꿀꺽 삼킨 알약이 몸에 이롭기보단 위에 상처를 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철분제, 칼슘제, 오메가3 유산균은 공복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양제입니다. 철분제는 속쓰림과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고 오메가3는 기름 성분이 위를 자극해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유산균도 공복에 먹으면 위산에 의해 대부분 사멸하기 때문에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 비싼 영양제를 먹고도 흡수는 못하고 위장에 부담만 주게 되는 셈이죠. 그렇다면 공복엔 어떤 영양제가 괜찮을까요? 대표적으로 물에 녹는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C, 비구는 공복에도 괜찮지만 위가 약한 분들은 이마저도 식후에 드시는 게 낫습니다. 즉, 중요한 건 영양제를 모두 한 번에 공복에 몰아서 먹지 말 것. 영양제에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제 공복 상태에서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위험한 음식 조합도 알아두셔야겠죠. 첫 번째는 우유와 감귤류 과일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니까 좋겠지 하고 생각하시겠지만 우유의 단백질과 감귤류의 산 성분이 만나 위에서 응고되어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공복 상태에서 이런 조합은 위산 과다, 더부룩함, 때로는 설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빵 커피 조합입니다. 모닝빵에 커피 한 잔 익숙한 조합이죠. 하지만 이 조합은 혈당을 급격히 올린 후 인슐린 과다 분비로 인한 저혈당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전에 어지럽거나 쉽게 피곤해지는 원인이 되죠. 세 번째는 빈속의 생마늘입니다. 마늘이 몸에 좋다고 무조건 아침에 꿀꺽 삼키시는 분들, 공복에 먹으면 위 점막이 손상되고 속쓰림, 구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늘은 반드시 식후 혹은 조리된 상태로 섭취해야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흡수율을 높이면서도 위에 부담 없는 아침 식사의 요령은 무엇일까요? 첫째, 단백질, 탄수화물, 과일 순서로 먹는 겁니다. 단백질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해주죠. 그 다음엔 탄수화물, 마지막에 과일을 디저트처럼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둘째, 아침 식사 시간은 기상 후 30분에서 1시간 이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일찍 먹으면 위장이 준비되지 않아 부담되고 너무 늦게 먹으면 공복 시간이 길어져 위산이 과다 분비됩니다. 셋째, 아침 식사 후 영양제는 종류별로 나누어 2끼 이상에 걸쳐 나눠 먹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전엔 비타민 B, 점심 식후엔 오메가3 유산균은 자기 전 이렇게 나누면 흡수율이 올라가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건강을 챙기려면 어떻게 먹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공복에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약, 그리고 잘못된 조합들까지 오늘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습관처럼 해오던 아침 루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하루가 건강해지고 나아가 노후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아침 제가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